자, 그러면 얘는 2011년. 자, 2011년에 11월 수능에 나왔던 47번부터 50번까지 나왔었던 지문입니다. 짤막하고 양자역학의 하나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한 지문이에요. 오케이? 예.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의 문제로 되어 있고, 네 개의 문제 중에 그래프나 그림이나 이런 건 없어요. 그렇지? 우리가 문학에서 무조건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갔었잖아요. 그죠? 근데 독서에서는, 독서 지문에서는 보기를 먼저 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케이? 언제 보고 들어가느냐? 그림이나 그래프나 도표 있을 때만 살짝 보고 지문으로 들어가는 거 우리가 연습했던 바입니다. 여기서는 말로 되어 있는 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봐. 바로 들어갑니다. 자, 독서의 일반적인 가장 좋은 방법 역시 뭐라 그랬어? 하나의 문장에서 핵심을 찾고 그 핵심이 다음 문장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그 고리를 보자 그랬어요. 결국은 소설도 그렇게 읽고 시도 그렇게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소설은 소설에 맞게 인물 중심으로 인물 대사, 인물의 내면 이걸 핵심으로 잡아서 읽었던 거고, 시에서도 마찬가지 시에 맞게 정서를 중심으로 추상적인 단어를 중심으로 핵심을 잡고 연결시켰던 거고, 독서도 마찬가지 한 문장에서 핵심을 잡고 연결해서 이어져 나가는 형태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는 자, 이 글의 대상은 양자역학에 대해서 다루는 지문이구나. 이게 큰 주제가 되는 거고, 그 양자역학 중에서도 무엇? 불확정성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불확정성의 원리는 뭐냐? 그래서 여기 말고도 다른 지문에서도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만날 때가 있을 거예요. 자, 그래 놓고 우리가 물체를 본다는 것의 의미를 제고하게 된다. 자,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우리가 사물을 본다. 따단 찍어놨죠?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고? 재고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말 나왔죠? 재고라는 말은 다시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된다. 다시 생각. 다시 한번 잘 고찰해 봅시다. 고찰, 살펴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눈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상이 맺히는 거 아니에요? 그 감각기관 중에 하나 아니에요? 오감 중에 하나 아니에요?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에 대하여 양자역학이 등장하고, 양자역학에서 불확정성 원리가 등장함으로써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물을 본다는 게. 자, 뭔 소리냐? 책을 보기 위해서는 책에 반사된 빛이 우리 눈에 도달해야 된다. 자, 본다라는 것의 개념은 뭐냐면 빛의 반사다 이런 얘기예요. 뭐 이건 당연한 얘기죠. 이건 생명과학에서 생명과학 지문에도 나오게 될 얘기예요. 그렇지, 서로 연결되는 거야. 우리가 사물을 인식하는 것, 완벽한 어둠 속에서는 사물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단 0.00001%의 빛도 없다. 그럼 우리 뭐야? 눈이 소용이 없는 거야. 사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왜 완벽한 어둠에서는 사물을 볼 수 없다를 뒤집어 보면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눈을 가졌기 때문이죠. 가 아니라는 거지. 그것 하나의 요소이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바로 뭐였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죠. 우리가 사물을 볼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 라고 묻는다면 눈이 가졌으니까요. 감각기관이 있으니까 야, 뇌에 그게 신경을 통해서 전달되니까 야, 이 얘기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 빛이 있으니까요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래서 내가 책을 본다라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보는 거, 여러분들이 나를 보는 거 전부 다 뭐야? 카메라가 나를 지금 찍고 있는 거 모든 게 다 뭐라는 거야? 빛의 반사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뭔 말이겠어요? 이게 기존의 생각이야. 기존의 생각. 자, 모든 글은 데칼코마니라 그랬잖아. 그렇지? 데칼코마니. 무슨 말이겠어? A와 B를 비교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 그러면 먼저 본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랬어요. 그럼 본다의 옛날 의미, 기존의 의미, 요게 이제 하나가 나온 거야. A가 나온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본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반사다. 빛의 반사다. 됐지? 상식적입니다. 이런 얘기야 여기는. 됐죠? 자, 그 다음
다시 말해 무엇을 본다는 다시 말해 다시 설명해 주는 거야. 무엇을 본다는 것은 대상에 방출되거나 튕겨나오는 광양자를 지각하는 것이다. 빛의 반사라는 말을 조금 더 자세히 다시 말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뭐냐? 방출되거나 혹은 튕겨나오는 빛이야. 튕겨나오는 빛이 결국은 반사예요. 그쵸? 요것이 그렇지? 튕겨나오는 빛 바로 광양자, 빛의 자, 광양자라는 걸 그냥 우리는 빛의 알갱이 입자, 빛의 단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그러니까 여기 우리 이 공간에 빛이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고 있잖아, 현재.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보고 있잖아. 근데 그 빛의 작은 단위를 우리가 이렇게 똥 집어보기가 어렵지. 그 작은 단위를 여러분들이 보는 게 아니잖아.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모래가 있으면 모래를 툭 보면 그 모래 알갱이도 훅 떨어질 거 아니야. 오케이? 그 작은 단위들을 우린 볼 수가 있다고, 시각적으로, 인간의 시각으로. 근데 빛이라는 건 작은 단위들을 볼 수가 없잖아. 뭔 말인지 알겠소? 그때 우리가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광양자 그러면 빛의 알갱이, 빛의 작은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이겠어? 양자역학 할 때 양자라는 것 자체가 그것을 작은 단위, 그릇에 담은 거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 내 말이 이해됐냐? 응? 흘러넘치고 있는 공간에 이렇게 빛이 있는데 이걸 작은 용기에 담아서 요만큼 담아서 얘를 뭐로? 한 단위씩으로. 이게 양자다, 빛의 알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지? 그 광양자 그럼 빛의 작은 단위 정도로 생각하면 어떨까? 내가 그냥 제안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지? 자, 그러면 어쨌거나 빛의 작은 빛 덩거리들, 빛 알갱이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사물에 튕겨져 나오면 우린 그 사물을 봐. 색깔을 보게 되고 형체를 보게 돼. 근데 어떤 녀석들은 뭐야? 그 자체가 빛을 방출한다면 그것도 볼 수 있겠네. 무슨 말 알겠지? 튕겨나오거나 아니면 그 자체가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방출하는 것을. 됐지? 자, 그럼 여기는 지금 뭐 한 거다? A를 얘기한 거야. A. 본다의 기본의 의미, 기존의 의미. 됐지? 끝났어. 자, 광양자는 이거 잡았다. 광양자는 대상에 부딪혀 튕겨나올 때 대상에 충격을 주게 되는데 이거 잡았고, 이거 광양자가 튕겨나온다고 했을 때 광양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사물을 본다라는 것은 튕겨나오는 빛을 보는 것이다. 즉 광양자, 튕겨나온 광양자를 보는 것인데 이 녀석이 튕겨나올 때에는 반드시 무엇 딱 연결됐다? 충격을 주게 된다. 자, 이렇게 연결된 거죠. 얘는 언제나 충격을 주게 되는데 우리는 왜 글을 읽고 있는 동안 책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없을까? 그러네. 튕겨나오면 어쨌거나 이 녀석이 튕겨나왔다는 얘기는 뭔가가 튕겨나오면 내가 튕겨나오면 얘가 따다다닥 흔들릴 거 아니야. 뭔 말이겠어? 그럼 빛이 사물에 뚱 튕겨나오면 충격을 줘서 뭔가 흔들림을 우리가 봐야 될 텐데 왜 안 보이지?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죠? 충격은 당연히 움직임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렇죠? 움직임. 그 움직임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얘기예요. 자, 그것은 빛이 가하는 충격이 책에 의미 있는 운동을 일으키는 기에는 턱없이 작기 때문에 대답이 나왔죠? 움직이니? 아니. 아니. 움직이는 거 우리는 목격할 수 없어. 왜? 왜냐하면 너무 작아. 뭐가? 그 충격이 느낄 정도가 아닌. 됐죠? 그 움직임이 보일 정도가 아닌. 됐죠? 너무 작음. 날아가는 야구공, 사례 들었네. 됐죠? 사례는 이해를 돕고 그냥 버리면 돼요. 날아가는 야구공에 플래시를 터뜨려도 야구공의 운동에 아무 변화가 없어 보이는 것도 마찬가지다. 이 말은 뭘까? 없어 보인다는 얘기는 뭐지? 사실은 있다는 거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이해됐지? 누가 야구공을 던지는데 플래시를 딱 비치면 사실은 그 공에는 충격이 가해진다라는 거야. 우리가 모를 뿐. 됐지? 느낄 정도가 아니라는 거. 책이나 야구공의 광양자와 충돌할 때도 교란이 생기지만 그 효과는 무시할 만하다. 아하. 충격에 의해 움직임이 생기는 건 뭐라고 얘기한 거야? 이걸 교란이라고 얘기했네요.
교란 작전 할 때 쓰는 말이지. 그렇지? 다 이해됐냐? 간단하지? 별거 없어. 양자역학 불확정성의 원리가 나타나니까 본다가 제고됐는데 본다의 원래 개념은 빛이 튕겨나와 강양자가 튕겨나오거나 방출하는 걸 우리가 보는 거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다. 광양자, 빛이 어디에 부딪혀 나오는 거라면 부딪혀 나올 동안에 그 사물은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지. 근데 왜 안 움직이는 거지? 그건 너무 작아서 우리가 몰랐던 거야. 됐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어쨌거나 교란이 있기는 있는 거다. 너무 작을 뿐이지. 이렇게 된 거야. 돼버렸죠? 자, 끝났습니다. 어떤 대상의 물리량을 측정하려면 아이씨, 또 글이 띄었어. 자, 이번엔 뭐야? 물리량의 측정. 물리량의 측정으로 글이 딱 띄었습니다. 물리량의 측정을 하려면. 그러니까 첫 번째 단락에서는 본다의 개념이 양자역학과 함께 바뀌었다 그래 놓고 그러면 그 본다의 개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준 거죠. 됐죠? 그러면서 그 볼 때에는 당연히 충격에 의한 교란이 생기기 마련이네 이런 얘기를 한 거야. 우리가 못 느낄 뿐. 그러다가 갑자기 C번째 단락으로 딱 넘어가면서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측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자연스럽죠? 어찌 보면. 자, 본다라는 것이 본다가 자체가 뭐가 되는 거야? 이 본다가. 어찌 보면. 측정이지. 그치? 우리는 사실 사물을 보고 있는 게 사실은 측정하고 있는 거지. 야, 쟤는 엄청 빨간데? 야, 저거 빨개서 엄청 맵게 생겼어. 이거 측정하고 있는 거죠. 야, 저 새끼 엄청 큰데? 나보다 훨씬 크겠어. 뭐 이런 거 다 측정하고 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렇죠? 측정. 자, 어떤 대상의 물리력을 측정하려면 되도록 그 대상을 교란하지 않아. 다시 나왔네. 왜 측정을 얘기하나 했더니 교란이란 말 때문이군. 교란을 어쨌거나 무진장 줄여야 된다는 거예요. 교란하면 안 된다. 됐죠? 교란을 줄여야 된다. 측정 오차를 줄이기 위해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왜냐하면 교란을 줄여야만 뭐가 가능하다는 거야? 오차가 줄어들어 없는 것까지 목표겠지. 그지? 측정할 땐 교란이 없어야 하며 오차가 없어야 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더 나은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이런 교란을 줄여나갔다 그랬어요. 자, 뭐 잡았어? 교란을 줄이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무슨 짓을 했다? 연결됐지. 교란을 줄이기 위해서 뭐 했대요? 주의 깊게 실험을 설계하고 나은 기술, 실험 설계. 실험의 설계를 잘했고 잘해야 하며 그 다음 뭐 해야 된다고? 두 번째, 기술이 좋아져야 된다. 기술 선택, 기술이 더 발전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들은 원칙적으로 그들 누구 잡은 거야? 과학자들.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데 한계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 이 실험을 잘 설계하고 주의 깊게 설계하고 좋은 기술을 개발하고 선택하면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다음 문장에 나온 뭐야?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것이죠. 됐지? 요거를 하게 됨으로써 뭘 할 수 있게 되냐면 측정의 정밀도는 높아지는 거예요. 그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걸 뭘 의미하는 거냐면 교란을 줄여서 오차를 줄이게 되는 거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겠지? 돌고 도는 거야. 측정할 때 교란시키면 안 돼요. 왜냐면 오차가 생기기 때문이죠.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험 설계에 주의를 기울여요. 그리고 더 나은 기술을 선택하거나 발전시키죠. 그렇다면 그 실험은 정밀해질 거예요. 즉 교란이 줄어들고 오차가 줄어들거나 없어지거나 할 거예요. 이런 얘기지. 됐어. 그 다음에 그런 데는 측정의 정밀도에는 한계가 없다. 이거는 한계가 없다고 그들은 생각했다. 자, 이런 것들이 출제 포인트예요. 자, 그들의 생각이잖아, 얘가.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아버지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셨단다. 그럼 뒤에 뭐가 나오겠어? 보통은 그런데 아니었어. 이렇게 나오지. 아버지는 내가 성공할 거라고 어렸을 때부터 생각하셨단다. 해놓고 근데 진짜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진 않아, 잘. 내 말이 무슨 말이겠소? 이해됐지? 그러면 그들은 한계가 없다고 생각하였음. 그럼 뒤에 뭐야? 그러나 이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죠. 그쵸? 여기가 출제의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러나 바로 나오죠. 그러나 나오죠. 자, 그러나 나오면서 출제 포인트 나옵니다. 자, 그러나
물리학자들은 소립자의 세계를 다루면서 이런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다. 또돈. 자, 소립자. 세계에서는 결국 한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소립자 세계는 다르다 그랬으니까 여기엔 뭐가 있다는 거야? 한계가 있다는 얘기죠. 내 말 이해됐지? 한계가 있다는 얘기야.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소립자에서 소가 선생님 책에도 설명해놨지만 작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치? 작다는 얘기가 아니야. 근본이 된다는 거야. 근본이 되는 입자란 뜻이야. 알겠지? 근데 이거를 작은 입자라고 생각해도 글 읽는데 별 차이가 없어. 그치? 엄청 작아서 근원 입자들 더 파고 들어가는 거지. 그러면 세상의 만물은 무엇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했었어? 데모크리토스 같은 사람이 원자로 되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 근데 이후에 시간이 많이 흐르고 난 후에 원자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상식이 돼버렸잖아 이제는. 그치? 모든 사물은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잖아. 알고 있잖아 그런 식으로. 그리고 그 원자는 무엇으로 되어 있을까? 그게 최소의 단위라고 생각했지만 깨보면 그 안에 뭐가 있다는 거야? 전자가 있고, 그치? 핵이 있고, 중성자가 있고, 양성자, 뭐 이런 거 다 찾아냈어. 그러다가 또 들어가서 뭐야? 쿼크가 있고, 그치? 최근에 뭐까지? 힉스 입자가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면 그렇게 점점 작게 들어가는 것들을 바로 우리는 소립자의 세계라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소립자의 세계라고 할 때 가장 대표 주자 1등 선수, 대표 선수 바로 누구야? 전자를 의미하게 돼요. 전자를 말하게 됩니다. 자, 이 개념에 대해서는 소립자의 개념에 대해서는 선생님 책에다가 분자, 원자, 핵, 전자 뚜뚜뚜뚜뚜 해가지고 다 설명을 해놨어. 그림까지 그려서. 오케이? 그거를 꼭 참고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물리 지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화학 지문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며 생명과학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지구과학에서도 나올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결국 우리가 만나게 되는 지문들 물화생지 중에 어느 하나일 거 아니에요. 그것이 섞여 있거나 뭔 말 알겠어? 그건 중요한 포인트니까 여러분들이 이 소립자의 세계에 반드시 해설 부분에 있는 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 어떻게 글이 전개되는지 알겠죠? 자, 네 번째 단락. 그러니까 막바로 들어가면 사실 이거였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의 원리에 의해서 우리가 본다라는 것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바로 여기로 가도 되는 거였어. 그치? 양자역학에서 다루는 세계인 소립자의 세계, 전자 같은 애들을 보면 본다라는 개념이 이렇게 달라진다가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근데 중간에 뭐 한 거야? 다리를 놓아준 거지. 거기로 가기 위해서. A가 끝나고 이제 B가 실실 나와야 되거든. 본다의 새로운 개념.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씩 다리를 건너간 거야. 자, 그러면 B. 본다의 새로운 개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자를 보는 것은 책을 보는 것과 큰 차이가 있다. 자, 여기서 기억을 해놓고 전자를 본다. 전자의 세계를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넘어갔죠? 그럼 여기서 전자를 본다라는 건 소립자 세계를 본다라는 것이고 양자역학적 세계이며 불확정성 원리의 세계예요. 내 말 이해됐지? 드디어 이게 나온 거야. 그 다음에 니은으로 되어 있는 책을 보는 것. 책을 보는 것은 이쪽에 있는 거야. 니은. 책을 보는 것은 이쪽에 있는 거지. 앞에서 책을 볼 때 왜 책이 안 움직여요? 이거 했었잖아. 그치? 데칼코마니가 이렇게 연결된 거지. 그걸 딱 느끼는 게 좋겠고요. 자, 전자를 보는 것과 책을 보는 것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어떤 입자의 운동 상태를 알려면 운동량과 위치를 알아야 한다. 운동량은 자, 요거 뭔가 관계가 있죠. 자, 여기 조금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뭐가 나오고 있냐면 일단 전자를 보는 거. 이 본다의 개념은 무엇인지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라는 건 무슨 세계? 소립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이며, 그지? 그 다음에 양자역학의 대상. 양자역학의 대상의 세계예요.
그러면서 앞에는 일반적으로 책을 본다 같은 A가 있었고 여기는 B, 데칼코마니의 B 부분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면 끝. 자, B 부분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뭐가 나왔냐면 운동 상태라는 말이 나왔어요. 운동 상태. 일반적으로 우리가 운동 상태라고 하면 그 운동 상태는 무엇이냐? 여기도 데칼코마니가 있는 거지. 운동 상태라고 하면 운동량과 위치를 말한다. 야, 그 녀석의 운동 상태가 어떤지 보고해.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야? 그 녀석의 운동량은 얼마가 되고요. 그 녀석의 위치는 어디에요? 이렇게 보고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지? 그럼 내가 왜 갑자기 새롭게 정리를 시작했냐면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오면서 또 새로운 뭐가 나온 거야? 데칼코마니가 나온 거나 마찬가지지. 운동량을 무엇이며 위치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됐지? 그러면서 하나씩 잡아요. 여기에서 운동량은 물체의 질량과 속도의 곱으로 정의되는 공식이다. 공식.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다. 이런 식으로 공식이 따당 등장하면 이 공식을 가지고 풀어야 할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는 거니까. 됐지? 공식은 뭐 본문에다가 반드시 이렇게 뭐는 곱하기 이렇게 딱 표시를 해 놓으세요. 그럼 언제든 이걸 머릿속에 못 집어넣어도 뭐가 나오면 가만히 있어봐. 질량이 어디 있었는데 띵 보고 바로 문제 풀면 되는 거지. 이해됐지? 그렇게 풀 수 있도록 준비를 딱 해놓고 특정 시점에 특정한 전자의 운동량과 위치를 알려면 되도록 전자의 교란 다시 나왔다. 교란을 적게 일으키며 동시에 두 가지 물리량을 측정해야 된다. 자, 본다. 이게 측정인가요? 본다를 여기서 뭐로 바꾼 거야? 측정. 운동량을 측정할 때는 자, 본다, 측정. 운동량을 측정할 때 뭐 해야 된다고? 당연히 앞에 나왔던 것처럼 교란을 적게 해야 된다. 교란을 적게 해야만 정밀하며 그치? 그 다음에 오차가 크지 않은, 오차가 없는, 오케이? 오차가 적은 그런 측정을 할 수 있겠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 다시 앞에서 잡은 거야. 그러니까 요 글을 읽으면서 특징적인 게 뭐냐면 다시 잡긴 잡는데 잠깐 빠져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잡고 잠깐 빠져나가는 듯 하다가 다시 잡고 이거야. 뭔 말겠어? 걔를 놓치면 흐름을 놓치기 쉬워. 오케이? 자, 근데 어쨌거나 이렇게 잡고 그 다음 이제 마지막 단락 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구나. 이게 네 번째 단락이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락 넘어갔어. 자, 이상적 상황에서는 전자를 이상적 상황 항상 물리학이나 막 이런 데서 이상적 상황이나 이런 거 즉 실험을 할 때 다른 조건들을 제거한 다른 변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상적 상황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전자를 보기 위해서는 측정한다. 보기라는 말은 계속해서 본다라는 말은 측정이라는 말과 지금 같은 말처럼 쓰이고 있는 주인 거야. 됐지? 전자를 보기 위해서는 빛을 쏘아. 당연히 본다라는 것은 빛이 있어야 되니까 빛을 쏘아 전자와 충돌시킨 후 튕겨나온 광양자를 관측해서 보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전자 측정. 전자의 측정 혹은 보기. 란 무엇이냐? 당연히 빛을 쏘는 거지. 빛을 땅 쏴가지고 튕겨나온 무엇을 본다? 광양자를 보게 된다. 빛의 작은 단위들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 그럼 전자가 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근데 전자의 세계는 소립자의 세계는 당연히 인간의 눈깔로 볼 수가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이겠어? 그럼 무슨 광학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보이는 거야? 당연히 그것도 아닌 거지. 그치? 있음을 확인할 수는 있으되 그 모양새를 그냥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에요. 그런 세계야. 그런 세계야. 전자의 세계는. 자, 어쨌거나 관측한다고 해보자. 운동량이 다시 잡았죠?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자, 뭐라 그랬어? 자, 운동량이 작은 이렇게 항상 표시하라 그랬지? 본문에다가. 됐어? 관계는 항상 이렇게 공식 표시해놓고 관계 표시해놓고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를 충돌시키면 전자의 운동량을 적게 교란을 시켜서 운동량이 작으면 뭔 일이 벌어진다? 전자의 운동량의 교란이 당연히 적어짐으로써 됐지?
비례되고 있죠. 비례. 교란이 적어짐으로써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 교란이 당연히 적어지니까 정확하다. 정확성은 당연히 높아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지? 빛을 쏴야 되는데 웬만하면 지금 뭘 하려고 지금 쓰고 있냐면 전자가 운동 상태에 있는 거야. 근데 그 전자를 볼라 그래. 즉 측정하려고 그래. 이해됐지? 근데 전자의 운동 상태를 보는데 그 운동 상태는 결국 운동량과 위치의 합이요. 위치 합이라기보단 운동량과 위치를 다 봐야 돼. 이해됐지? 근데 그 측정이라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거냐면 바로 빛을 쏘는 거잖아. 빛을 쏘아서 튕겨나온 광양자를 확인하는 건데 그 쏘아지는 빛의 운동량이 자체가 있지 않냐는 거야. 이해됐지? 그 자체의 운동량이 작아야만 당연히 교란이 적겠지. 내 말 이해됐지? 교란이 적겠지. 교란이 적어야만 오차가 줄어들어 정확성이 커지겠지. 연결이 어떻게 되는지 알겠지? 내 말 다 알아먹었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자,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그러나 또 중요한 포인트 나왔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되잖아. 야, 근데 그러나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뭐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나 운동량이 작은 광양자로 이루어진 빛은 파장이 길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고? 자, 운동량이 작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결과를 낳게 되냐면 그 빛의 파장이 길다. 파장의 길이가 길어짐으로써 그게 뭔데? 자, 파장이 길어짐으로써 관측 순간의 전자의 위치, 즉 광양자와 전자의 충돌 위치 측정은 부정확해진다. 그래서 뭐라고? 위치가 부정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정리가 끝났습니다. 운동량이 적게 하면 운동량이 교란이 적어짐으로써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으나 반대 이런 진퇴양난일세. 문제가 생긴 거야. 운동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파장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거야. 길어진다는 거야. 그럼으로써 위치를 교란시키게 된다는 거지, 그 녀석을. 내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부정확해진대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몰라도 상관없어. 그걸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전자의 세계를 우리가 왜 알아야 되는데? 개뿔도 필요 없는 거야. 대신 우린 뭐 하는 거야? 운동량이 적으면 파장은 길다. 끝. 됐어. 이게 한 세트라는 거야. 그리고 운동량이 적으면 당연히 얘가 교란을 적게 시켜서 운동량은 정확해진다. 근데 반대. 위치는 부정확해진다. 그럼 여기다가 데칼코마니가 또 이루어진 거지. 이 안에 세부 데칼코마니가 이루어진 거지. 그러면 한쪽은 끝난 거지. 다른 한쪽은, 반대쪽은 끝나버렸잖아. 얘는 완벽한 세트니까. 어떻게 끝나는 거야? 그러면요 운동량이 교란돼가지고 부정확해졌다고요? 그러면 운동량을 좀 크게 해볼까요? 아니면 얘가 부정확해졌다고요? 그럼 파장을 짧은 걸 쓰지요? 이렇게 가는 거지. 파장이 짧아진 위치의 부정확도는 어떻게 되는 거야? 부정확이 아니라 정확해지겠지. 정확도가 높아지겠지. 파장이 짧아지면. 위치는. 무슨 말인지 이해돼서 많이 밀려가지 않는 건가? 그렇다 치고. 됐어요. 대신 얘는 세트라 그랬잖아. 얘가 짧아지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량이 커지게 된다는 거지. 반비례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지. 운동량이 커지게 되면 교란이 어떻게 되는 거야?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럼 정확도가 어떻게 되는 거야? 떨어지게 되는 거지. 내 말 다 이해됐어요? 반대가 연결이 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이해하는 게 아니야. 정리하는 거지. 화살표만 잘 해놓으면 되는 거야. 내 말 이해됐어요? 그걸 또 옆에다가 따로 정리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고 운동량 해놓고 화살표, 운동량의 교란 화살표, 정확도 해놓고 화살표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 거지. 이해돼서? 내 말 이해돼서? 눈에 띄게. 공식도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공식도 이퀄 곱하기 빠밤 딱 해놓으면 언제든 써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고 얘네들도 화살표로 해서 언제든 써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둔 상태만 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풀리는 거야. 내 말 다 알아먹었어요? 알아먹었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그 연습을 하셔야 돼. 특히 이게 많이 나오는 게 어디야? 과학, 기술, 경제.
오케이. 과학기술 경제는 뭐가 늘면 뭐가 줄고 뭐가 줄면 뭐가 늘고 맨날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무슨 말이죠? 그 화살표 긋기를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파장이 짧은 빛, 즉 광양자의 운동량이 큰 빛을 쓰면 짧은 거, 운동량이 큰 거를 쓰게 되면 광양자에 충돌한 전자의 속도가 큰 폭으로 변하게 되어 운동량 측정은 부정확성이 오히려 커진다. 요게 이제 부정확해진다. 정확성이 떨어진다. 반대 똑같은 얘기니까 우리는 쏙쏙 앞에만 정리해놓으면 뒤는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처럼 관측자가 알아낼 수 있는 전자의 운동량의 불확실성, 위치의 불확실성은 반비례 관계에 있으므로 결론, 이게 바로 뭐야? 즉 운동량의 측정, 운동량의 측정이 그 다음에 위치의 측정, 이걸 두 가지를 다 해줘야 뭐가 가능하다고? 운동 상태를 한다 그랬지. 운동 상태. 자, 운동 상태를 알기 위해서 이걸 측정하고 이걸 측정하는데 요거 불확실하고 요거 불확실하다는 거. 근데 얘네 관계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라는 거죠. 어떻게 반비례인 거야? 운동량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뭐 해야 된다? 빛의 운동량을 작게 해야 되는데, 오케이. 그렇게 되면 위치가 부정확해지는 거지. 이해됐어? 이해됐지? 그래서 위치 측정, 아이고야, 위치 측정이 부정확했어요. 그럼 위치 측정을 좀 정확하게 만들어야겠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파장이 짧은 파장을 만들어주는 거지. 그러면 뭐가 불확실해진다? 얘가 또 불확실해지는 거지. 이래서 그걸 우린 뭐라 그런다? 이 반비례 관계를 이름하야. 이 둘을 동시에 줄일 수 없음이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불확정성의 양자역학, 즉 미시세계의 불확정성이라는 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라 그러면 양자역학의 불확정성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이렇게 묻는다면 이 글에 의하면 뭐라고 딱 설명하면 되는 거야? 양자역학 세계, 즉 소립자 미시의 세계에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에서 측정이란 하나를 정밀하게 하면 다른 쪽이 망가져서, 무슨 말이겠어? 또 그쪽을 정밀하게 하면 또 다른 쪽이 망가지고, 그래서 완전한, 그치? 측정이 불가한 상태, 확정할 수 없는, 확정이 불가한 그런 상태를 불확정성의 원리라고 한다. 끝! 이렇게 된 거지. 다 이해됐냐? 좀 감 잡았냐? 네. 그래서 양자역학이라고 하면 전자와 같은 미시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고, 그 미시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는 정말 측정이 불가한, 어려운, 불확정적인. 오케이. 나중에 이제 뭐야? 여기 이제 다음 지문에서 뭘 하게 돼? 불확정적인 걸 넘어서 두 가지 이상의 상호 배타적인 상태가 공존하는 것까지 가게 될 거야, 이제. 뭔 말이겠어? 그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안 돼. 이거 뭐 미친 세계야, 이거? 그런가 보다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말 알아먹었지? 이해됐지?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윗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내용 일치해요.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면 전자의 운동량이 변한다 그랬어요. 맞지, 이건? 간단하지? 광양자가 전자와 충돌하게 되면 빛이 충돌한 거니까 당연히 무엇이 있다? 교란이 있을 거라는 거야. 교란이 있으니까 운동량의 변화가 생길 것이며 운동 상태의 변화가 생길 거지. 됐지? 맞는 얘기고. 물리학자들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 얘기 있었지? 물리학자들이 믿고 있었잖아, 그걸. 됐죠? 그러나 양자역학의 세계에 와서 달라졌지. 됐지? 자, 끝. 질량이 변하지 않으면 전자의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하게 된다. 질량, 운동, 이거 뭐야? 요거네, 요거. 질량이 고정되어 있다면 운동량은 속도에 비례한다. 속도가, 자, 요거 고정해놓고 요걸 키워봐. 이거 곱하기 이거니까 얘는 당연히 커지지. 됐어. 공식 가지고 문제 냈네. 됐죠? 공식 가지고 문제 냈어요. 이건 당연히 내는 거야. 당연히 내는 거니까 체크가 돼 있어야지. 내 말 이해됐어? 내 말 이해됐어? 이해됐지? 자, 그런 얘기고. 자, 그 다음에 플래시를 터트리는 것은 빛을 쏜 거야. 광양자. 촬영 대상에 광양자를 쏜 거. 맞네.
됐지? 그지? 튕겨 나오겠지?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전자의 운동량을 측정하려면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야 한다. 뭔 소리야? 전자보다 광양자의 운동량이 커지게 되면, 운동량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운동량이 커지면 교란이 커져가지고 정확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 땡 답. 됐지? 이해됐지? 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단순해 보이지만 흐름을 잡기가 쉽지 않은 지문이었으며, 그 다음 뭐야? 공식과 관계 정리가 굉장히 중요한 지문이야. 그 연습을 해야 하는 지문.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니은과 구별되는 기억의 특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니은은 이게 전자를 본다가 이게 기억이지. 기억이고, A로 나왔었던 책을 본다가 기억이에요. 니은이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니은과 구별되는 기억의 특성, 즉 전자의 세계, 소립자의 세계를 보는 것, 측정하는 것의 특징은 뭐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대상을 교란하는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 그러네.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책을 보는 동안 왜 책이 안 움직이죠? 뭐라 그랬어? 무시할 수 있음. 너무 작기 때문에 그 움직임은, 그 교란은 무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뭐야? 소립자의 세계는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지. 여기는 무시할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측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야. 확정하기 어려운 거야. 불확정성의 원리가 생기는 거야. 이해됐지? 자, 간단하게 해결됐네요. 이거는. 나머지는 만약에 4번 선택지, 이런 선택지가 나왔어. 뭐가 나왔냐면, 대상이 전달하는 의미를 해석할 필요가 없다. 요거를 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요거를 답하는 애들의 의식세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책을 보는 것과 전자를 보는 것? 책을 보는 것은 의미 해석을 해야 되고요. 전자에서 의미 해석할 건 없잖아요. 대단한 창의성이죠. 무슨 말겠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야? 그래서잖아. 그치? 그래서는 그 본다가 책을 읽는다의 개념이 아니라 시각적으로 무엇이 보인다 안 보인다 측정에 대한 얘기였다고. 뭐 알겠어?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땡. 여기 이런 선택지가 헷갈린다는 건 굉장히 수능 문제를 푸는 마인드로부터 멀리 있다는 거야, 자신이. 그래서 이게 헷갈렸다는 사람들은 반성해야 돼. 항상 글에 있는 걸 기준으로 풀어야 되는 거니까.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은 중요한 3점짜리 문제에 해당하겠죠. 자, 일정한 전압에 의해서 가속된 전자빔이 X축 방향으로 진행할 때, 즉 이건 뭐야? 그냥 전자빔 필요 없어. 전자빔이니까 전자가 됐지? 전자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전자가 진행하고 있다. 끝. 전자가 진행하고 있다. 파장에 빛을 쏘아서 측정한 전자의 운동량, 딱 여기다 전자가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다 빛을 쏜 거야. 빛을 쐈다는 얘기는 뭐 하게 되는 거야? 이게 튕겨 나오겠지. 그리고 본다, 측정한다가 되는 거지. 측정한다. 측정해서 뭐 하는 거야? 빛을 쏴가지고 운동량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죠. 자, 운동량을 측정하려고 합니다. 운동량을 측정하려고 했다. 근데 운동량이 A였다. A처럼 나왔어. 근데 A를 보시면 뭐예요? 1.8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4 이렇게 돼 있잖아. 아이고야, 이걸 머릿속에 넣으려고 애쓰거나 야 이거 큰일 났다, 개뿔도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운동량은 이렇게 나타난다. 끝. 됐지? 그 다음에 측정의 오차 범위는 B, 또 필요 없지? B보다 줄일 수가 없다 그랬어요. 자, B는 오차. 됐어? 이것 이하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 측정 엄청 잘했다는 얘기네. 오차는 있을 수밖에 없으며 그런 얘기네요. 이 이상 오차를 줄일 수 없다. 됐지? 불확정성 원리에 따라서 계산해보니 전자가 X축 방향 위치는, 야 이거 운동량에서 위치 나오네. 위치. 이거 두 개 해야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뭐가 만들어진다 그랬어. 운동량 운동 상태 나온다 그랬잖아. 운동 상태. 위치는 C의 측정 오차 범위보다 정밀하게 확정할 수 없었다. 아하, 자 C. 이거 오차야. 이게 최선이다 이런 얘기지. 이거 안 된다. 이거 이상 떨어뜨릴 수는 없다. 됐어? 그럼 두 개를 어쨌거나 이거 두 개를 측정을 해갖고
불확정성의 원리 상황에서 이걸 두 개를 측정해 가지고 뭐 운동 상태를 알아내야 되는데 무엇에? 전자에. 최선의 것을 알아냈단 얘기네 뭐. 됐어? A와 같은 운동량을 알아냈고 전자에. 됐지? 끝났어. 자, 1번 선택지. 빛이 교란을 일으킨 전자의 운동량이 A겠군. 자, 측정해서 요게 측정한 값이라 그랬으니까 당연히 빛이 교란한 상태의 값이겠지. 그리고 그 녀석의 오차는 요만큼이고. 내버렸죠. 전자의 질량을 알면 A로부터 A가 뭔데? 운동량. 질량을 알면 운동량으로부터 속도로 갈 수 있다. 아, 또 공식. 됐지? A 운동량 알았잖아. 거기다 질량까지 알면 오호 공식에 의해서 속도는 구할 수 있겠지. 됐지? 끝.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하더라도 같은 빛의 파장은 고정하고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서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는 B보다 커질 수 있겠군 그랬어요. 자, 같은 파장의 빛을 사용한다는 건 파장이라는 건 뭘 위치와 관련된 거죠. 그쵸? 근데 실험의 정밀도에 따라서 B는 뭐야? 이거보다 작아질 수는 없다 그랬지 이거보단 커질 수는 있죠. 무슨 말 알겠지? 얘는 고정되어 있지만 이쪽에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정밀도에 문제가 생기면 얘는 더 커질 수는 있지. 이거보다 작아질 수 없다고만 돼 있으니까. 됐죠? 오차가 커질 수도 있겠군. 오케이. 광양자의 운동량이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운동량 요거보다 A보다 더 키워. 그럼 오차가 더 커지겠지 뭐. 됐죠? 더 큰 빛을 사용하면 전자 운동량의 측정 오차 보면 B보다 커지군. 당연히 커지겠지. 됐지? 이건 뭐에서 나온 거야? 요거. 됐어? 요 관계. 더 긴 파장의 빛. 파장. 요쪽이지. 파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는 커진다. 이거지. 됐지? 파장이 커지면 오차는 커진다. 요 이겼어. 자, 사용하면 전자 위치 측정 오차 범위를 10보다 반대. 됐어? 지금 계속해서 뭘 써먹고 있는 거야? 공식 써먹고 관계 써먹고. 이거 말고 뭐 하겠냐고 여기서. 알겠냐? 그럼 쟤만 잘 정리해 놓으면 이런 문제들을 남들보다 빠르게 정확하게 탁탁 풀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럼 3점짜리 끝 이러고 넘어가는 거야. 알겠어? 지금은 이거는 올해 좀 된 출제잖아. 수능에서. 이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진 상태라고 현재는. 무슨 말 알겠어? 이해됐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문을 내가 여러분들하고 공부하는 이유는 내가 책에 넣어준 이유는 기초적인 양자역학에 대해서 알자. 그리고 잘 보이는 지문에서 관계를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야. 하나씩 밟아나가면 양자역학에 대해서 조금 더 나아진 상태가 니들이 만들어질 거야. 잘만 하면. 알겠지?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4번은 그냥 어휘 문제예요. 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거 그랬어요. 가가 뭐야, 가가? 가를 찾아라. 가운데 있어? 응? 세 번째 단락이야? 측정. 자, 그들은 원칙적으로 측정의 정밀도를 높인다 그랬어요. 자, 뭐라고 돼 있어? 측정의 정밀도를 높인다. 측정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요게 가입니다. 가라고 딱 주어져 있고, 측정의 정밀도. 자, 가의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말로 볼 수 없는 것. 단위 10개로 잡을 때 200개는 20단위다. 이건 뭐야? 1번 선택지는 한 단위를 10개라고 한다면, 그치? 이건 뭐야? 측정 단위를 결정한 거지. 측정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단위를 10개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저 박스에는 얼만큼이 들어있니? 그러면 저 박스에는요 10단위가 들어있어요. 그럼 100개가 들어있다는 얘기네. 무슨 말 알겠지? 이해됐지? 이건 뭐야? 측정하는 게 아니라 이건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자 그러면 측정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측정의 단위를 결정한 거니까. 됐지? 자, 그 다음에 수확량을 대중해 보니. 대중해 본다는 건 뭐야? 재본이니까 이건 측정이죠. 수확량을 대중해 보니 라는 말이 대강 살펴보니. 측정해 보니예요. 얘도. 바지 길이를 대충 재어보니. 이것도 잰 거지. 측정한 거지.
됐지? 운동장의 넓이를 가늠하다. 이것도 대강 측정한 거지. 건물의 높이를 어림하여 보다. 이것도 대강 측정한 거지. 그러니까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측정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알겠어요? 이해됐지? 독특하죠? 독특하지? 이해됐지? 유사한 단어. 단어의 유사성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이거는. 뭔 말인지 알겠어? 자,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일단은 첫 번째. 양자역학하고 친해지기. 됐지? 정보는 뭐야? 아, 소립자. 소립자. 미시세계에 대한 이야기다. 거기는 우리가 보고 있는 거시세계하고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군. 사실 여기도 벌어지고 있지만 그게 미미해서 우리가 모르는 건데 작아지니까, 너무 작아지니까 그게 느껴지는,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해됐어?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다라는 것만 아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글을 읽을 때 무엇을 포인트로 잡아야만 문제풀이가 쉬워지는지. 다 됐어? 이해됐지? 오케이. 자.